자, 이제 클램프를 제거를 하고 조립이 완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샌딩을 해줘야 되겠죠. 마무리 샌딩은 일단 220 석고를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여기 연결 부위 있죠. 연결 부위 이런 부분들, 연결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샌딩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립할 때, 조립 전에, 적합 전에 320까지 다 샌딩을 해줬었고요. 220으로 하면 320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물론 400이나 320 갔다가 220으로 다시 하는 거는 약간 좀 바보짓이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점점 높은 걸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 접합 부분은 220으로 먼저 갈아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320으로 또 하시고 400으로 전체 다 또 400으로 샌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400으로 다 했으면 물티슈로 전체를 다 닦아냈습니다. 전체를 다 닦아낸 다음에 다시 400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티슈로 닦는 이유는 이게 나무가 수분을 또 흡수하게 되면 그 까칠까칠한 부분들이 미세 세포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물티슈로 닦고 말리면 또 까칠까칠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400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더 매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뭐 2번, 3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많이 할수록 좋고요. 이렇게 해서 다 샌딩이 됐습니다. 말했듯이 여기 사이사이는 기계가 안 들어가서 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샌딩을 해놓고 한 것이고요. 이렇게 좁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손이 많이 닿지 않는 부분이고 거의 안 닿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320 그 작업했던 그걸로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샌딩을 다 하셨고 근데 이 샌드페이퍼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상태, 이렇게 벗겨지거나 찢어진 상태의 샌드페이퍼는 버려도 되는데 한번 쓰고 이렇게 좀 허연 게 묻었는데 살짝 꼬불거리지만 말짱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털어서 한번 다시 쓰고 그러는 거예요. 에어건으로 여기를 좀 불어내고 다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좀 비싸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짱한 데다가 막 이렇게 본드 막 붙여놓고 묻은 이런 건 못 쓰거든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좀 관리를 내려서 실습할 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지금 버리는 거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손으로 한다고 이렇게 접어갖고 막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 이렇게 접혀 있으면 이 기계에 좀 잘 안 달라붙습니다. 몇 번 돌리면 이것도 금방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막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버리는 걸 갖다가 접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걸 갖다가 접어갖고만 이렇게 사용하면 못 쓰거든요.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도 말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접어서 손으로 할 때는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샌딩 작업을 완성을 했고요. 샌딩이 원래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오일 칠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작업에 사용될 오일은 이 모노코트라는 오일인데요. 자, 여기. 이거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오일인데, 요것을, 기존의 오일은 여러 번 발라줘야 돼요. 한 4-5번 발라서 계속 뭐 발랐다가 말렸다가.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기존의 오일들은 요 나무 위에 도막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 방수 효과를 쌓아가는 방식이고, 이 모노코트 오일은 나무 성분과 결합해서 이 오일과 성분이 결합돼서 이 나무 겉면 자체가 이 오일과 접촉된 나무 자체가 방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요. 한 번만 칠해도 되거든요. 좀 가격대는 있고 이게 178,000원인가? 그 정도 하고요. 175,000원인가 8,000원인가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여기 수입해 주시는 네배 상사 사장님께서 우리 학교에 이걸 협찬해 주십니다. 뭐 어떤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교육기관이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라 하면서 계속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그렇게 되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 협찬받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한 번만 칠해도 되고 나머지는 5번씩 칠해야 된다면 얘가 당연히 소량이어도 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 5배 큰 통하고 같은 가격이라 치면 물론 그래도 이게 더 비싸긴 하지만 뭐 인건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 나쁘지 않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주제와 경화제 요 구분이 되어 있고, 경화제는 원래 이 통은 아니고 조그만한 요 캔, 참치캔 같은 통에 들어있고 1:3으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뚜껑을 열기 전에 침전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흔들어 주시고요. 흔든 상태에서 자, 오픈을 하시고, 자, 그냥 따르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비싸기 때문에 흘리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칠할 만큼만 여기다 따라서 섞어야 되는데 경화제랑 섞으면 당연히 굳겠죠. 근데 너무 오버해서 따르게 되면 경화제랑 섞은 거는 당장 쓰지 않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여러분들은 처음이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때는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서 오일을 제조해 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원래 저울 사용하시면 뭐 정확하게 비율을 조절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저울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저울 눈금이 보이게 좀 조정을 해보도록. 눈금이 아니라 이 별 방식이고요. 숫자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리시면 원래 컵 올려놓고 컵 무게 빼야 되니까 컵 올려놓고 0세트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게 48g 보니까 수치가 올라가고 있죠. 50g 넣어놓고 51g. 그 다음에 경화제를 여기에 썼던 거를 여기다가 담그시면 안 되겠죠. 이거 못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50g에 30%는 5, 35. 그러니까 15 더하니까 65g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61, 2, 3, 4, 5.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마치고 경화제가 이게 굳는 성질이라 요 나사선에 묻으면 이거 되게 안 열리거든요. 여기도 좀 아깝더라도 좀 닦아서 잠가주시고, 이거 1대3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누구는 뭐 분명히 1대3이라고 얘기했는데 1대1로 섞어서 쓰고 막 이러는데, 이거 1대1로 섞으면 주제가 나중에 주제가 남고 경화제가 없겠죠. 경화제만 따로 안 팔거든요. 뭐 이게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꼭 1대3으로 잘 맞춰서 사용을 해주셔야 알뜰살뜰하게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했으면 바로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왜냐면 없거나 아니면 이게 굳어버리면 또 못 쓰니까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일 작업할 때는 장갑을 끼는 게 좋습니다. 손에 묻으면 미끄덩거리기도 하고 잘 안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잘 저어주셔서 손수건이나 못 쓰는 천 등을 이용해서 묻히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쪼가리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체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갖고 좀 비싸게 팔아요. 동그랗게 자르고 남은 것들 보내주시거든요. 모양만 이렇지 이게 성능이 좋고 또 돈 주고 살려면 좀 비쌉니다.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시면 되겠죠. 자, 발라주시는데 이게 손수건보다 좋은 거는 이게 계속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일을 계속 눌러서 발라도 계속 나오네요. 손수건 같은 경우는 손수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묻혔다가 발랐다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찍으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뭉치지 않게 뭐 많이 바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굳으면 위에 꺼슬꺼슬하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뭐 거칠어집니다. 뭉치지 않도록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펴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바르셨으면 마늘 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걸 돈 주고 살려면 좀 비싸고, 저는 뭐 집에서 쓰던 손수건 못 쓰는 거 갖고 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번에는 이것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걸로 잘라서 닦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들번들거리게. 완전히 이게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물론 바른 데와 안 바른 데는 색깔 차이가 있는데, 요것만 보고는 이게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흡수될 수 있게 쭉 눌러서 칠해 주셔야 되고, 마른 걸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뭉쳐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다 꺼슬꺼슬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일칠까지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일칠을 다 하고 방석하고 등받이 쿠션을 설치한 상태에서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의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방석까지 이렇게 설치된 모습이고요. 원래 이 모습, 방석 놓으면 이런 모습. 그래서 좀 이쁜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보는 것보다 학교에는 뭐 목공실에 나무밖에 없으니까 잘 안 튀는데, 집에다 갖다 놓으면 되게 이쁩니다. 집에다 갖다 놓고 쓰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뭐든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듯이 디자인도 한 번에 딱 해갖고 만들었을 때 100% 완벽하다 이런 디자인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만들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모양은 이쁜데, 우리가 일단 이 등받이를 사서 여기 등받이를 깔아놓기로 했었는데, 그 등받이의 폭에 선생님 생각에는 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폭이 뭐 엄청 뚱뚱하더라고요. 그 상이 이만해요. 이렇게 물론 삼각형 모양인데 이만해. 엉덩이 들어갈 데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보니까 엉덩이가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등받이를 그거 우리가 처음에 구매를 했던 그 등받이는 넣을 수는 없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 놓고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 앉아볼까요? 해도 뭐 이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딱딱해서 불편할 줄 알았더니 괜찮아요. 괜찮고 뭐 혹은 뭐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세워서 등받이로 놓고 또 방석을 하나 더 깔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색깔이 좀 덜 어울리지만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도 여기도 푹신하고 여기도 푹신해서 괜찮을 수 있다. 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구매한 그 물품이 뭐 이 또 우리가 제작한 이 목제품하고 어떻게 또 잘 어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은 이 나무 자체에서의 불편한 모양은 뭐냐면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뻗었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양반 다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걸려요. 이쪽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하긴 하죠. 여기가 계속 걸리니까. 그래서 손잡이를 한 요까지만 여기나 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여기에 맞추거나 네 번째 여기에 맞춰서 손잡이를 팔걸이를 요까지만 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리에 안 걸리고 모양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스케치업으로 먼저 해봐야 되겠죠. 해보고 여기까지 뺐을 때 괜찮은가? 괜찮으면 여기까지 빼고 여기까지 빼는 게 이쁜지 여기까지 빼는 게 이쁜지 스케치업으로 그려보고 더 괜찮은 모양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여기 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좀 두꺼운 나무로 요만한 나무로 하나 둘 세 개 정도 냅두면 만들기 훨씬 수월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것도 스케치업으로 한번 그려봐서 물론 이게 방석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또 모델링을 해보고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선생님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되게 이쁘거든요. 집에 갖다 놓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다음에 또 개선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목공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좀 재미있게 배우면 여러분들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두뇌 발전에도 좋고 감성 발전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 취미로 또는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내려와서 실습도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로 조금이라도 이 목공의 나무를 만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흥미를 느꼈으면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